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 오늘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특히 민주당이 가장 신뢰한다고 이야기해왔던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9%포인트 밀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 측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 그 효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 그러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변동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그래서 두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네요. 자, 그러면 MBS의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는 소폭 하락했고, 이재명 후보 지난주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가 좁혀졌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 거의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0대, 40대, 50대에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60대, 7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 접전, 인천, 경기 접전, 충청권 오차범위 살짝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70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한 이후에 70까지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네요. 대구, 경북은 윤석열 후보가 63, 이재명 후보 14, 부산, 울산, 경남 윤석열 후보, 강원, 제주는 두 후보가 접전입니다. 이번 대선은 어떠한 성격의 선거인가요? 정권 심판론,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1%포인트 살짝 떨어졌고요. 국정 안정을 위한 선거다. 지난주엔 38이었는데 이번에는 41로 나왔습니다. 자, MBS의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난주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했다. 또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 자세한 설문 내용, 설문 사항, 조사 결과, 신뢰도, 표본 오차, 해당 여론조사 기관, 의뢰한 언론 기관의 홈페이지,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이재명 40.5, 윤석열 41.9, 오차범위한 접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 심상정 2.6, 안철수 6.8, 안철수 후보는 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후보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이재명 후보 소폭 하락, 소폭 상승,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 나왔고요. 당선 가능성, 자, 지지하는 후보는 누군가에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라는 대답, 이재명 43.2, 윤석열 48.4, 지난주보다는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8.3, 윤석열 39, 초접전이네요. 역시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 안철수 후보 9.5로 나왔네요. 갤럽에서는. 추이를 보면은 역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갤럽의 당선 예상 후보,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36.7, 윤석열 45.4. 자,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한국갤럽이 또 물어봤어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4.2,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 37.6. 지난 조사와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여기서는 정권 교체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 단장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경진 단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MBS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9%포인트 차로 상당히 크게 앞섰다. 그런데 이 격차가 그야말로 접전 양상으로 좁혀졌어요. 저희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일단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단히 결집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SNS 가령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제 패친들 같은 경우는 전부 푸사를 이재명 후보 사진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쪽 저도 SNS에서 봤어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그 여론조사 전화에 꼭 응답합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그런 글이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아마 뭐 한 10개씩 정도 주변의 지인들한테 보냅시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반면에 저희 쪽은 조금 느슨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 수치도 좀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느슨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진검승부라고 봐야죠. 그리고 예, 국민의힘은 왜 느슨해졌다고 또 김경진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대선이 얼마 남았다고 조금 여론조사 많이 나온다고 느슨해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반성해야죠.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요? 절실한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느슨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성하고요. 저희들도 좀 더 절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단일화 결렬이 이번 여론조사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크지는 않지만 예. 사실은 보면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물밑 얘기들이 상당히 오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 대 안철수, 안철수 대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단일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일화가 지금 결렬이 되고 조금 질이 멸렬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피로감이랄까 이런 부분도 유권자들의 마음에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는 안 하지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조금 지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뜨거운 열정이 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저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합쳐지면서 아마 저런 여론조사 수치가 박빙으로 딱 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이 분석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MBS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는 9%포인트 차, 이번에는 2%포인트 차 이렇게 좁혀진 이유 뭐라고 분석하세요? 결국은 이제 지난주 MBS 조사가 이제 조금 여론조사 추이상 조금 결과가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튀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이번 선거는 그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의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박빙을 넘어서 가지고 초박빙 상태에 접어들었다. 네. 결국은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선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초박빙의 선거가 이제 됐다. 아마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아마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저희들이 이제 여론의 이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사일하고 총 들고 하는 전쟁인데 우리는 이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2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위기 국면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선거의 본질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선거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강한 대통령,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국민 통합정부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뭐 심판을 하고 단순한 교체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본질,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의 본질 여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여론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만 MBS에서도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을 8%포인트 차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MBS 조사에서.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5%포인트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갤럽의 당선 예상 후보에서도 윤석열 45.4, 이재명 36.7, 정권 교체가 54.2, 정권 유지가 37.6. 이런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건 지지도 조사와 또 별개로 이것도 좀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죠.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극복해야 할, 넘어야 할 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정치 교체, 정권 연장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상 네. 물었을 때 당연히 정치 교체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정권 교체. 예, 정권 교체. 예. 근데 이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심판 이게 당연히 높게 나오는데 근데 이 정권 교체에 응답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FGI 그러니까 집중 면접 이거를 해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응답한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권 교체라고 표현은 되지만 정권 교체의 본질은 뭐냐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사실은 정권 교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석열을 통한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기득권 질서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한탄, 그다음에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정치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과 나라의 이로운 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정쟁이 돼버리는 이 정치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 정권 교체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본질은 결국은 기득권 질서, 변하지 않는 세상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가 나온다. 결국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 교체와 세상 교체를 원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FGI를 해보게 되면 심층 면접을 해보게 되면 정권 교체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말이죠. 김경진 전 의원님, MBS 조사 결과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39예요.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9예요. 48이죠. 합치면. 그런데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론, 이게 곧 정권 교체겠죠. 이게 49가 네. 나와요. 그러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정권 심판론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정권 안정론, 국정 안정론이 41인데 이재명 후보는 37. 여기에 심상정 후보 같은 진보 진영으로 만약에 분류한다면 또 합치면 40.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독자적으로는 그 정권 교체의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투표 전날까지도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정권 교체의 어떤 열망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이 둘을 가지고 고민할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